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화를 띄는 입자, 이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과 이게 왜 안 되나요? 자, 모형으로 나타내고 이온식을 쓸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이온식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죠?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온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지만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수소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를 잃고 수소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온식들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온식들을. 자, 오늘을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아까 학습 목표가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험을 먼저 사실 실험을 해야 되지만 실험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험을 한다고 가정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홈의 판에 홈이 6개 있는데 정류수와 이온 음료를 각각 넣고, 자, 정류수는 순수한 물이 되겠죠, 그죠? H2O만 있는 순수한 물, 정류수와 이온 음료를 각각 넣고, 우리가 시중에 있는 이온 음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온 음료를 넣고 간이 전도계에 전극을 담아서 전기가 통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전기가 통하는지. 먼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수와 이온 음료 중에서 뭐가 더 전기가 통할까? 각자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뭐가 통할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6개 홈 중에서 우리가 정류수는 순수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류수와 이온 음료 중에서 뭐가 전기를 통할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간이 전도계에 전기가 통하는 걸 알아보면 이온 음료만 전기가 통합니다. 정류수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1번처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실험했던 것처럼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이용해서 전기가 통하는지를 실험해 보도록 합니다. 염화나트륨과 설탕 수용액입니다. 설탕 수용액은 설탕을 물에 녹인 것을 말하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것을 말합니다. 자, 둘 중에서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먼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했다 치고 실험을 하면 이 둘 중에서 염화나트륨만 전기가 통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만 전기가 통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실험했던 것 중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첫 번째 아까 이온 음료. 자, 이온 음료는 전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은 정류수. 자, 정류수는 순수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류수와 설탕 수용액. 설탕을 물에 녹인 설탕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온 음료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기 통하는 물질과 통하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물질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뭐라고 생각되는지 각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 자,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은 공통점이
자, 그 안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천히 한번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험 과정에서 정류수와 이온 음료가 있었는데 이온 음료만 전기가 통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온 음료 속에는 전기를 띠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전기를 띠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온인 것입니다.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도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 중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만 전기가 통했다는 것은 이 속에 이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온이. 예상을 하나 해볼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어떤 이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염화나트륨을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물질은 물에 녹게 되면 이렇게 결합해 있다가 고체일 때는 결합해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 나트륨은 양이온으로 염소는 염화이온,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정류수에는 이온이 없었고 이온 음료 속에는 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설탕은 이온이 안 되나요? 네, 설탕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설탕을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을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포도당인데요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설탕은 포도당들의 아주 많은 포도당이 결합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도당은 절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포도당 알갱이로 이렇게 그냥 녹는 것이 이온은 되지 않습니다. 설탕과 소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염화나트륨은 이온이 되고 설탕은 이온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설탕이 절대 이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설탕은 그냥 각각 이 상태로 또 물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하를 띠는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은 왜 전기가 통할까요? 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속에 아까처럼 염화나트륨 용액, 이 수용액이 속에 이온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이온들이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건 뭘까요? 예, 전기가 통하게 하는 용액에는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바로 이온입니다. 얘네들은 전하를 띠는 입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 얘네들이 용액 속에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물 속에 얘네들 자체가 이온들이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입자, 다시 말해서 이온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전기가 통하는 까닭. 자, 다시 한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아까처럼 설탕은 절대 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만 설탕에는 이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설탕 수용액은 절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절대 이온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암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게 포도당 덩어리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으면 설탕이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요거 보면 포도당은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이죠. 그죠? 좀 연결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그죠? 자, 그 다음.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염화나트륨 수용액.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 자, 염화이온 기억하는 염화이온 이름 붙일 때 이 아이는 염소지만 이온이 되면 소자를 빼고
염화이온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알갱이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온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 하나 나올 때 염화이온도 하나 생깁니다. 설탕은 절대 이온이 되지 않고 용액 속에 분자 상태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설탕 분자 상태. 이렇게 알갱이로 표시했지만 이것이 바로 설탕 분자가 되겠습니다. 절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지만 설탕 분자는 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 아이는 전기가 통한다. 보기에는 식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고 통하고. 자,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리튬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이온 처음 배울 때 과제로 나온 거였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리튬은 원소기호 번호 3번이었죠. 그죠? 3번이었으니까 속에 플러스 전하를 3개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3개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런데 리튬이 이온이 될 때는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리튬 양이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밖으로. 왜 두 개 다 아는지 그건 좀 궁금하죠. 그죠?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세 개를 다 잃지 않고 하나만 잃는지. 그죠? 리튬은 항상 어떨 때는 두 개를 잃고 어떨 때는 하나를 잃는 게 아니고 항상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렇게 리튬 양이온이 됩니다. 리튬 양이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그럼 말로 설명한다면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리튬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온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같이 나온 지난 시간에도 했던 문제인데 답을 빨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답을 적었나요? 원자가 전자를 읽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네, 그렇죠.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에 비슷한 말은 없습니다. 이온. 아니면 길게 표현하면 전하를 띠는 입자. 상당히 길죠. 그죠? 과학은 긴 말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긴 문장을 줄여서 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자, 전자를 잃게 되면 원자에게 플러스가 하나 더 많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예를 들어서 리튬 양이온, 나트륨 양이온, 칼슘 양이온 이렇게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 잃겠죠. 그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대표로 염화이온, 산화이온. 산화이온은 전자를 2개 얻었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 하지만 잃고 얻는 수는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 항상 2개, 2개, 1개 이렇게.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젖은 손으로 전기구를 만지면 감전될 수 있다.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각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젖은 손으로 전기구를 만지면 감전이 되는지. 자, 오늘 배운 이온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자, 이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몸에 이온이 있는지, 그 이온이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왜 마른 손이 아니고 젖은 손인지, 자, 각자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젖은 손으로 만지면 감전되는 이유는 손에 묻어있던 물질이 물에 녹아서 이 물이란 건 젖은 물을 말하겠죠. 그죠? 자, 손에 녹아있던 또는 손에 묻어있던 물질이 이 젖은 물에 녹아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온이 된다는 거죠. 이온으로 나누어지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저전손으로 기구를 만졌을 때, 저전손으로 만졌을 때 감전되는 이유는 손에 묻어있던 물질들이 그럼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손에도 항상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땀을 흘릴 때 나오는 염화나트륨 성분도 있고 또 묻어있던 물질들로 인해서 이온이 있어서 그 이온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손에 묻어있던 물질이 물에 녹아서 이 물은 저는 이거겠죠, 그죠? 물에 녹아서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손에 묻어있던 물질이 녹아서 마른 손은 괜찮겠죠, 그죠? 그렇지만 마른 손도 우리가 순간 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른 손은 마른 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전기기구를 함부로 만지는 건 위험합니다. 전기기구 플러그 쪽을 만지는 건 괜찮지만 실제 접촉되는 부분은 만지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온이나 원자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